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11번째 시간입니다. VBP라고 하는데 매물대, 한국말로는 매물대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영어로 보면 볼륨이 거래량이거든요. 볼륨 바이 프라이스, 가격대별 거래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왜 보냐 하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손실 회피 경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 회피 경향. 무슨 얘기냐면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는 팔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어요. 예, 팔고 싶지 않은 심리. 이게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내가 산 가격이 뭐 예를 들면 이 가격이다. 그러면 이 가격대 밑으로 근접하거나 내려가면 팔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거죠.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면 이제 버티면 오래 가져가면 또 다시 이렇게 반등할 거라는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하느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한번 더 돌리지 뭐, 전세 한번 세 한 번 더 주지 뭐, 월세든 어쨌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나중에 유동성이 풀리면 또 다시 상승할 때 그때까지 약간 더 장기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회피 경향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많이 일어난 가격대가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서 산 사람, 이 가격대에 거래를 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던지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버틴다는 겁니다. 더 안 떨어지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가격대별로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두텁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사실은 지지가 일어나겠다. 가격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가격 밑으로는 거의 이제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대가 두터울수록 강한 지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사례를 한 번씩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자, 예를 들면 이게 버머 STX 칸이라는 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매물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 이 가격 좌측에 5억대, 6억대, 7억대, 8억대, 9억대 이렇게 있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있고, 그 금액대별로 거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래량. 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요 금액대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요 금액대 거래량이 이만큼 일어났고, 이게 상승거래 8건, 하락거래 3건, 전 거래 대비 이렇게 상승거래인지 하락거래인지 나타나는데,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16.9%, 거의 17%의 거래량을 이 가격대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얼마 가격대? 예를 들면 뭐 한 7억 5천에서 8억대, 7억 5천에서 8억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얘 가격대가 제일 두텁죠. 두텁다는 게 제일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대? 7억에서 7억 5천 선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실제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같은 동일 단지로 거래량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어디서 반등이 일어날 것인가를 볼 때, 저는 아파트 단지별로 거래량을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4년을 잡습니다. 4년. 예. 왜냐하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주기라는 게 없지만 아파트는 거래 주기가 있죠. 보통 이제 실거주 분들은 뭐 8년 이상, 8년에서 10년 뭐 이렇게 사실 거주하는 경향들이 많고, 투자로 보시는 분들은 보통 2년에서 4년을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계약갱신고 때문에 2년보다는 4년 이상 거래하는 거래 비중이, 거래 주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4년을 잡고 최근에 이렇게 고점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가장 전 고점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고점까지 거래량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났나를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뭐 9억 이상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9억 이상 거래량은 2건밖에 없죠. 2건. 9억 이상 거래량은 2건밖에 없고, 가장 두터운 거래량이 일어났던 곳이 24% 구간. 이게 예를 들면 이를 한번 보면 이게 한 7억 중순, 24% 구간이 7억 중순이고, 그 다음 이제 15% 구간이 6억 후반대입니다. 6억 후반대. 그러면은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이제 제가 디폴트로는
10개로 이렇게 나눠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 위해서 12개로 나눠봐도 그러면 제일 가능성 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7억. 7억 선까지가 매물대가 가장 사실은 받쳐주는 게 두껍고, 정말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 6억 5천 후반까지, 6억 5천 후반, 요 6억 초반대는 거래량이 없죠. 6억 후반대에 급한 매물들은 던질 것이고, 대부분은 7억 선에서 지지랑 저항이 가장 이제 두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간을 전체로 한번 볼게요. 최근 이렇게 10년을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보시면 반등이 일어나는 구간이, 던지는 구간, 제가 아까 앞에서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얼마죠? 6억 7천, 그죠? 6억 7천. 그리고 이제 7억 3천, 7억 3천. 요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가 일어나고 정말 급한 매물들 몇 개만, 그죠? 한두 개만 요 6억 후반대에서 던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분석했던 대로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 자, 이게 모든 단지들이 탁탁 다 그렇게 정확하게 딱 그 구간에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엄청 이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른 단지 한번 분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4년으로, 아파트 단지로 볼 때는 4년으로 잡고 고점까지 이렇게 가보면, 지금 어디까지 대략 어느 금액대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났나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거래량이 많이 일어난 구간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심하게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웬만하면 사람들이 손실 회피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금액대가 대략 얼마냐 보면 6억 초반, 여기 6억 초반입니다. 그죠? 6억 초반. 6억 초반에서 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많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정말 급한 사람들이 던지는 금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죠? 지금 여기서 반등이 일어났죠. 이게 5억 5천에서 정말 급한 매물들은 던졌고, 요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금매죠. 5억 8천, 5억 8천, 6억 2천, 5억 8천, 6억 2천, 여기서 이제 6억 5천 선으로 6억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스토캐스틱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스토캐스틱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K선이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그죠? 네, 배웠죠? K선이 이렇게 치고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이렇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의 단지들이 이렇게 정말 그 바닥을 잘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조지표, 이 매물대라는 보조지표도 어떻게 보면 밑에 지금 여기 나와서 보여드리는 게 거래량이죠. 근데 이 거래량만 이렇게 봐서는 어느 금액대의 거래량인지가 잘 명확하게 안 보이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세로로 가격이랑 거래량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금액대별 거래량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쭉 분석해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상급지이고, 특히나 상급지이고, 그리고 실수요가 되게 강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지선까지 내려가기 전에 조금 먼저 일찍 반등하는 경우들이,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빈번하게 보입니다. 상급지는 그래서 조금 더 지지선까지 내려가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경향들이 대부분 있더라. 그 말은 뭡니까? 반대로 저 밑에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조금 뚫리는 경우들이 더 자주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매물대는 크게 없고,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여기,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이 금액대가 3억 7천 8천대입니다. 3억 7천 8천대고, 급한 매물들은 3억 5천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 그죠? 요때 3억 5천 후반대 급매물 던질 거 나오고 반등 나오면서, 그죠? 3억 후반대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지지받는다는 거 아실 수 있고,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렇게 반등하는 선이 요때
요거 반등한다라고 요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 그런 매물대를 보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 막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다.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가격대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한 가격 밑으로 나오는 매물들은 정말 금매다. 이런 것들 금매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면 미리 그런 단지들을 모니터링해서, 그죠? 부동산 소장님한테 현장 가서, 아니면 부동산 소장님한테 가서 금매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애들을 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바닥의 매수 타이밍을 알기 좋은, 정말 알기 좋은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위로는 이제 거래량이 한두 건밖에 없다, 안 올라간다, 상승한 지 3년 이상 4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제 사실은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는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게 결국 계속 상승하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구간으로 이렇게 반대로 갔을 때는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지를 못 받고 쫙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고 수반하는 건지 조금 그런 것들을 안전한 관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거래량이 크게 많이 따라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하는 걸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보면은 아파트는 이렇게 금액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매물대라는 보조 지표는 단지별로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명확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건 지역별로인데요. 지역별로도 이렇게 보면 지수, 이게 절대 가격은 아니지만 지수에 대한 거래량, 어떤 지수의 어떤 단계 가격대쯤에서 거래량이 터졌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고점이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지고 있죠.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 4년 이렇게 잡으니까 사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제 데이터가 워낙 큰 데이터들이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10년 정도로 잡고 이렇게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거래량이 지지받고 있구나. 여기서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여기서 지지받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지수상으로 보시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근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마지막인 거죠. 거의 여기가 매물대 거의 마지막인 거죠. 그죠?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이제 예를 들면 이까지 떨어지고 나서는 반등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조금 보시면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지역으로 한번 볼까요? 다른 지역들도 뭐 울산 같은 지역이나 매물대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서 한 10년, 최근 10년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지지받고 있고, 이미 사실은 상승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 밑에 구간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지지받고 제일 두터운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뭐 충북으로 한번 가볼까요? 충북 같은데 충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제일 두터운 이 지지선에서 지금 이제 여기에 거래량까지 다 포함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밑으로 사실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힘들다. 더 힘들다는 거를 조금 이제 그렇게 사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거의 바닥 지지선까지 대부분 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25년도 지금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25년도 하반기부터 거의 조금 다 분위기가 조금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매물대로만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대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리하면
하락하고 있는 단지나 지역 같은 경우에 어디쯤에서 대략 멈추고 그게 반등을 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게 하락을 멈춘다는 거지. 그죠?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가다가 바로 반등 아닌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반등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상승의 힘에 따라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다른 상승의 힘 요소들을 봐야 되겠죠. 봐야 되지만 어디서 하락을 멈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구간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거는 사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추격 매수 하시는 걸 조금 정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지지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이클 상에 이제 물론 우리가 꼭대기에서 바로 파실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매도가 정말 어려운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전환이 됐을 때 그 가격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물대라는 보조 지표를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에 이제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MACD라고 해서 정말 유명한 보조 지표 중에 하나하고 정말 기본적인 보조 지표 중에 하나죠. 이것도 결국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매수 매도 포인트를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MACD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